한의학을 가장 사랑하는 닥터들 한가닥! 내 건강을 위해 한가닥 하러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형님들 잘 지내셨죠? 네, 반갑습니다. 네. 형님들은 우리 한방엔 이거 말고 잘 시청하시는 채널들이 있으신가요? 유튜브에? 네, 있어요. 과학 관련 유튜브 자주 보고 있어요. 과학. 최근에 본 내용 중에서 여러분 그 양잿물 있잖아요. 양잿물 하고 염산. 극과 극에 있는 거잖아요. 둘 다 이제 독약이고. 그런데 이 둘이 합하잖아요. 그럼 뭐가 되는지 아세요? H2O, 물이 됩니다. 예. 이게 참 철학적으로도 이게 참 생각할 바가 많은 것 같아요. 와닿는 게 좀 있네요, 좀. 예. 극단적인 독성의 물질이라도 잘 만나면 생명을 살리는 물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런 거 보면서 이 과학도 철학과 큰 차이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수준 높은 얘기를 출발하시는데, 오늘은요? 형님은 뭐 유튜브 보시는 거 있으세요? 탁재훈. 요새 핫한 6, 7년 양띠 저하고 동갑입니다. 아, 동갑이라서? 그 나이에도 그 머리가 의식이 그렇게 굳지 않고 순발력과 외모 관리, 그 탁형한테 내가 많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정말 우리가 이 몰랐던 다양한 채널과 콘텐츠가 참 많죠, 그죠? 근데 실제로 요즘 유튜브에서 제일 꾸준하게 인기 있는 게 바로 먹방인 것 같아요. 먹방은 좀 관련된 내용들이 너무나 많은 이슈들이 생산되고 있잖아요. 중국의 한 먹방 유튜버가 한국 매운 거 우리 중국 음식에 비해서는 잽도 아니다 이렇게 매운 것만 들이다 먹다가 어느 날 유튜버가 사라졌어요. 아, 그래요? 그런 일이 있어요? 위암 치료하러 간 겁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자, 이렇게 먹방이 유행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요즘에 이렇게 좀 전에 얘기하셨듯이 너무 맵고 너무 자극적인 음식들을 먹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거든요.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심각해. 우리가 음식은 약이 되고 독이 되는데 극단적인 또 음식으로 가게 되면 그거는 회복이 안 될 정도로 심각하게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예전에 이제 탕후루 편에서도 살짝 다뤘잖아요. 이게 막 너무 달게 먹는 것도 문제가 돼갖고 이게 막 경쟁하듯이 막 장사꾼들이 늘어나는 거 문제가 돼. 적당히 매운맛은 실제로 굉장히 좋아요, 몸에. 체온도 올려주고 순환도 좋게 해주고 스트레스도 풀고 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위장에도 좋아요. 그다음 대소변도 좋아지는데 과한 것도 과한 거지만은 이것이 자연산이 아니라 인공적인 캡사이신이 독이 되는지 모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상들을 보면은 이렇게 장어 먹을 때 적당하게 뭐 겨자라든가 해 먹을 때 그 이유가 있거든. 생강을 먹었다든가 하는데 요즘 이 의식이 없어요. 이 궁합이란 것이 기미, 한의학적으로 기미에 맞게 안 먹고 이 부분은 우리가 아마 전문가들 조금 지적을 해서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적당한 매운맛은 좀 도움되는 여러 가지 있지만 매우 많은 자극적인 매운맛은 안 좋다. 근데 적당한 매운맛이 뭐예요? 저도 사실은 초딩 입맛에 가까웠습니다. 40 전후에 해독하기 전에는. 그래서 맵고 달고 짜고 자극적인 이런 걸 좋아했어요. 그런데 해독을 하고 나서 내 몸이 정화가 되면서 혀의 센서가 엄청나게 예민해진다는 걸 느꼈어요. 아, 오히려 예민해져서? 네. 그래서 옛날에는 자연의 그윽하고 야채의 그윽한 이런 풍미, 이런 미묘한 맛의 차이를 몰랐는데 해독하고 나니까 그게 느껴진다?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사실 독소에 의해서 혀의 센서가 둔감해지다 보니까 맵고 짜고 달고 자극적인 음식이라야만 이 맛을 느끼기 때문에 이것도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그런 것들이 더 맛있게 내는 오해를 하면서 그런 음식만 찾으면서 중독이 되는 거 안타깝습니다. 요새 이런 용어도 있어요. 마라탕으로. 마라로 매운 걸 확 먹고 탕후루처럼 단 걸로 싹 덮고 이렇게 그냥 유행하는 식이 많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마라탕뿐 아니라 볶음면도 왜 어린 친구들이 정말 매운 단계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것들도 많이 먹고 있는데 왜 해외 기사 한번 보신 적 있지 않아요? 미국에서 6개월 정도 불땡 볶음면 드시고 병원에 실려간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저도 그 기사 봤는데 참 이렇게 요즘 사람들이 도파민 편에서 그런 말을 한 것 같은데 너무 자극적인 거에 좀 둔감해지지 않나 싶어요. 처음에는 적당히 먹었을 때 좋다가 그게 이제 부족하면 좀 더 세지고 하다 보니까 강해지죠, 계속. 단짠이 너무너무 심해도 정말 이게 단짠인지 정상적인 맛인지를 헷갈려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이 망가지는 거겠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기사의 그 환자의 마지막 인터뷰 또 보셨어요? 뭐라 그러던가요? 실려갔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지금 막 그거 내가 너무 왜 이렇게 먹어서 후회할 것 같죠? 안 그랬어요. 앞으로 이거를 내가 지금 이번에 이거 속 탈난 것 때문에 못 먹게 되는 거에도 후회를 먼저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참 이게 무서운 게 저희 이번에 중국 다녀왔잖아요. 근데 중국 본토에 가서 탕후루를 보니까 그 본토 탕후루는 맛이 어떤가 궁금하더라고요. 그 호기심, 궁금증. 그거 되게 먹고 싶었는데 도저히 내가 차마 못 먹겠어. 방송도 하고 그래가지고 먹지 말자고 해서. 그거를 충족하는 것도 이게 만족이라는 면에서는 나도 그런데 예, 그랬던 분들 더 심하지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이렇게 철없을 때는 보면은 이 자극적이고 강한 어떤 그런 것만 찾다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좀 정화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걸 먹을 수가 없어. 왜냐하니까 냄새도 못 맡고 먹으면은 위에서 겁을 해. 그 다음 장에서 겁을 나니까 그냥 이제는 그게 참 좋더라고. 그건 저도 느껴요. 왜냐면 저도 매운 걸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거든요. 매운 청양고추를 고추장에 찍어서 먹는 뭐 이렇게 막 좋아했었는데 어느 날부터 그렇게 먹고 나니까 등이 아프더라고요. 등. 처음에 왜 등이 아픈지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소화기에 너무 강한 이제 벽에 자극을 하다 위벽에 자극하다 보니까 등으로 통증이 나타나더라고요. 젊을 때는 조금 오버해도 돼요. 오버해도 된다고요? 아니 젊을 때는 이제 너무 심하게는 하지 말고 왜냐면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는 그런데 5자가 넘어가고 6자가 넘어가면은 음식이 약이 되고 독이 되니까 관리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여기 성님 말씀 듣고서 느껴지는 게 뭐가 있냐면은 아까 그 캡사이신 이야기잖아요. 사실은 청양고추는 맵긴 하지만 자연식품이기 때문에 적당히 드시면 그 매우면서도 뭔가 약간 좀 달달한 면이 있어요. 근데 캡사이신 같이 강력한 어떤 자극, 그걸 원하는 젊은이들, 이런 분들은 이런 걸 많이 드시는데 이 가공식품이잖아요, 결국은. 이 가공식품의 문제가 되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특히 매운맛을 가공식품으로 드신다는 거는 더 심각합니다. 우리가 생활이 많이 좋아지고 음식이 많이 좋아졌는데도 암 환자가 계속 늘고 있거든요. 이제는 3명 중에 1명은 죽기 전에 암 진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됐어요. 왜 그럴까? 그런데 이 암 환자가 느는 그 속도하고 이 가공식품을 먹는 속도가 똑같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결국은 암이 발생하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가공식품을 먹는 건데 특히 매운맛, 이 캡사이신이 들어간 이것이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매운맛을 즐기고 싶더라도 천연식품 위주로 해서 적당히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양념은 약이다 저자입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 고추장은 태양초 고추장에 그다음에 잘 숙성된 청국장 가루 이게 들어가잖아요. 또 천일염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매실원액이나 이 단맛도 좋은 게 들어가요. 이걸 또 숨쉬는 온기 항아리에서 발효 숙성 과정을 거치는데 시판용 고추장들은 중국산 다대기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저렴한 거. 그 다음에 정제소금, 정제설탕 쓰고 만들어진 질라진 청국장 가루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맛과 향과 색을 위해서 여러 색소나 또 화학물질이 들어갑니다. 또 중요한 것은 그냥 이런 저질스러운 성분들의 조합이지 발효와 숙성 과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먹어보시면 알아요. 진짜 잘 발효 숙성된 고추장이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너무나 속이 편해요. 그 발효 숙성 과정에서 생긴 아밀라제, 프로테아제 같은 것들이 천연 소화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위의 자극이나 좀 과하게 먹어도 부대끼거나 불편한 게 없습니다. 형님, 근데 그거는 50대 해독한 사람의 입장 아니에요? 요 또 꼰대가 됩니까? 꼰대가 돼요? 그 일반 분들은 그렇게 몰라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저 30대 그걸 느꼈어요. 맛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이 공부를 해야 돼요. 원래는 적당한 매운맛은 신진대사나 위장, 그 다음에 체온을 올려주고 피로도 풀어주고 하는 굉장히 호기능이 많아요. 그 한약 중에서도 매운맛을 많이 처방을 하잖아요. 온결. 그런데 강한 매운맛은 반대로 억제시켜요. 그러다 몸을 더 부담을 주면서 만병을 일으키기 때문에 특히 매운맛은 자극일 뿐만 아니라 그게 몸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다른 것과 다른 좀 짠 것은 좀 덜해요. 짠맛은 이래 천년 짠맛, 물론 천년 매운맛 좀 덜한데 심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많이 맵게 먹는 습관은 줄이는 게 좋습니다. 저는 지금 격하게 찬성이거든요. 격하게 찬성이세요? 네. 왜요? 왜냐하면 네. 우리가 이제 5가지 맛 있잖아요. 네. 산고 감신 한번 있잖아요. 오미, 오미라고 하는데
오미라고 하지만 사실은 네 가지를 제외한 매운맛은 맛이 아니에요. 통증이잖아요, 이거. 통증이고 자극이에요. 근데 암의 원인 중에 하나가 지속적인 통증, 지속적인 자극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암 환자들이 치료가 다 되고 나서 집에 가시잖아요. 저한테 물어봐요. 원장님, 집에 가서 제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나요? 묻잖아요. 제가 제일 처음 말씀드리는 게 매운맛 조심하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맵지 않게 드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속적인 자극을 주의하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매운맛은 많이 먹게 되면요. 좋은 점 한 가지 있어요. 스트레스가 풀려. 예, 발상이 되면서. 하지만 지속적인 자극을 얻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다시 암이 재발되거나 안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운맛은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그런 걸로 볼 때는 소금보다도 훨씬 더 위험한 게 매운맛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또 이 가공식품, 캡사이신으로 만들어진 매운맛은 더욱더 주의하셔야 돼요. 오늘 캡사이신 완전히 그냥 박살내네, 그냥. 네? 이게 근데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긍정적인 면이 있잖아요. 먹으면 그냥 확 그냥 스트레스 받던 거 쫙 날라가고 땀 한 번 쫙 나고 엔돌핀 확 분비되고 이것도 무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그죠? 필요할 때 활용할 수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지속적인 자극이라고 하겠지 내가 단발적인 자극은 괜찮아요. 아, 그렇죠. 한 번씩 확 올리는 게 얼마나 좋아. 그렇죠. 그것도 필요하죠. 그죠? 그럼요. 네. 네. 제가 예전에 왜 그런 단맛 기준도 막 얘기했었잖아요. 토마토 정도를 내가 어떤 토마토 더 단해한다는 이거 알 정도 돼야만 우리가 단맛의 기준을 알고 있다고 했는데 그럼 매운맛의 기준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어느 게 적절하고 어느 게 과한지 어떻게 기준을 잡으면 좋을까요? 진라면 매운맛하고 순한 맛 있잖아요. 진라면 순한 맛 정도가 제일 좋은 것 같아. 기준이 좀 있군요. 진라면 순한 맛. 매운맛은 내가 먹었을 적에 네. 몸과 마음이 부드러워지면서 이마에 조금 땀이 살짝. 땀 살짝 나올 정도가 좋은 거고 먹었을 때 위장에 부담을 느끼고 땀이 강하게 얼굴이 상기되는 거 그거는 독이 될 수 있다. 그 기준에 나와 있다고. 지금 바로 그 이야기네. 진라면 순한 맛과 매운맛이라니까. 그런데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어쨌든 개인마다 다르지만 조금 전에 얘기하신 그 정도 기준을 적절하게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맵고 자극적인 음식에 대해서 그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알아봤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한번 진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운맛을 너무 좋아하다 보면요. 나중에 건강에 진짜 매운맛 보게 됩니다. 이야. 멋져요. 이번 시간에는 암의 완전 치유로 가는 길. 진짜 특집으로. 좋은 책이야. 이거 진짜 누가 썼어? 이거 진짜 좋은 책이야. 네, 이 두 분이 쓰셨죠? 네. 지난번 대장암에 이어서 우리가 한국인이 많이 걸린다는 위암에 대한 건강한 수다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흔히 한국인들은 위암에 많이 걸린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실제죠? 실제 그렇죠? 예, 맞아요. 그 뭐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사실입니다. 과거의 통계를 보면은요, 이 한국은 위암 발병률이 세계 1위를 찍은 1위까지 됐어요? 찍은 적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건강에 대한 관심도 많고 또 건강 이제 열심히 또 노력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이 발병률이 점점 줄기는 해요. 하지만 한국인에게는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암이 이제 위암인데요. 특히 그 40대 이후부터 급증하는 그런 특성이 있어서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40대 이후라면 오늘 저희 방송들을 좀 눈여겨서 귀담아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대장암은 우리가 서구화된 식습관의 영향이 크다는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국인들이 유독 위암에 많이 걸리는 거는 어떤 원인으로 좀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요즘은 많은 분이 식습관 개선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많이 좋아지고는 있어요. 사실 뭐 오래된 통계기자는 1996년도에 1000명당 위암 조 사망률이 29.3명이었습니다. 근데 2007년 통계에는 16.5명까지 내려갔거든요. 확 줄었네요. 바로 그게 냉장고 보급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이게 결국에 염장한 것이 위암에 어마어마하게 큰 음식 문화의 핸디캡입니다. 염장을 한다는 것은 장기 보관하기 위한 건데 이제 냉장고가 보급되면서 염장을 안 하고 신선식품을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은 위암의 그 사망률이 뚝 떨어져요. 발생 비율은 이게 너무 정밀하게 검사하다 보니까 올라갈 수 있어요. 조 사망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엄청나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위암의 랭킹 1, 2위예요. 그러면 우리 한국 음식의 특징은 매운 거, 작은 거. 일본은
달고 짜요. 단짠이고 맵짠입니다. 그러니까 맵고 단 것은 위암의 공통분모가 아닙니다. 근데 짠 게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특히나 젓갈 같은 단백질을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니트로소아민 같은 질산염 이런 문제들이 위암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장이라든지 젓갈이든 이게 일본하고 우리가 공통적으로 먹는 문화거든요. 이 단백질은 결국에 질산이 발생하는 이런 문제. 그러니까 이게 염장한 음식이 많다. 그 다음에 젓갈 같은 단백질 종류, 간장 같은 단백질 종류를 발효해서 먹는다. 이것도 조금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옥석을 가려야 됩니다. 자, 옥과 석을 가려주십시오. 최고의 암 치료제가 위 같으면 간장이에요. 장 같으면 된장이에요. 왜 그러냐니까 많은 미네랄과 많은 효소와 많은 에너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니까 매운 것도 자연에서 나온 매운맛은 진짜로 몸을 예방도 하고 땀도 내주고 면역도 올려주는데 캡사이신 그게 고추가 아니에요. 화학 제품을 나오고 설탕이 나쁜 거지 좋은 단맛은 좋은 거고 짠 것도 늘 정제 소금이 문제지 천일염은 천하의 명약이기 때문에 저는 천일염을 처방하고 식초를 처방하고 암 환자한테 간장, 된장을 처방해서 많은 효과를 보는 사람이 왜? 지금 음식이 어쩌면 약만큼 독이 돼버렸어요. 음식이 살아있는 음식이 없다 보니까 효소도 없고 영양도 불균형하고 그 다음에 이게 족보가 없는 어떤 화학 제품들이 들어오다 보면 처리가 안 돼요. 인체에서, 신장, 간에서. 그래서 염장한 것도 일리가 있어요. 제가 양념은 양이다 저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형님이 족보를 좀 알려주세요. 족보가 원래 오리지널 간장, 된장 이런 고추장 이런 것들은 진짜 숨쉬는 온기 항아리에서 메주 가루, 태양초 고추장, 뭐 좋은 콩, 또 천일염 뭐 이래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자연이 만드는. 근데 지금의 우리 간장은 3분의 간장. 그 염산을 화학적으로 처리해서 염산분해 간장 이 말이거든요. 그다음에 우리가 먹는 된장도 특정 효소를 처리해 가지고 단백질을 분해해서 만드는 속성 된장. 그러니까 전통적인 제대로 발효 숙성을 거친 이런 된장, 간장, 고추장 이런 게 아닙니다. 족보 없는 젓갈, 새우젓 이런 데도 MSG를 한 바가지로 막 넣어서 만드는 그런 식이다 보니까 전통적인 이런 젓갈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화학 처리된 그 음식의 혈액 역할을 하는 양념들이 전부 1900년 초반부터 일본에서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지, 그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아주 저질스러운 양념에 의해서 음식이 오염됨으로써 일본과 우리나라가 그런 오염된 양념을 제일 많이 먹습니다. 가장 피해자지. 그러니까 단짠, 맵짠의 짠도 품격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전통적인 그런 짠 게 아닙니다. 네, 짠 거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연식품과 가공식품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패스트푸드와 슬로푸드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패스트푸드는 결국은 이제 가공식품이라 보면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사실은 가공식품이나 패스트푸드를 먹는 양이 늘어나면서 사실은 그러니까 위암이나 이런 암들이 발생하는 비율이 높아진다고 하는 보고도 이제 있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자연식품 위주로 먹으면 좋은데, 특히 이제 위장에 안 좋은 음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음식을 잘 먹어야 되는 것도 좋지만 안 좋은 음식을 피하는 것도 좋지 않겠어요? 첫 번째가 트랜스지방, 튀긴 음식이라든가 또는 패스트푸드로 대표되는 트랜스지방. 두 번째가 정제 탄수화물, 빵떡면 대표되는 또 가공육, 뭐 햄이나 소세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음식은 기본적으로 자연식품 위주로, 그러니까 시장에서 나온 음식인지 공장에서 나온 음식인지 이걸 따져서 우선 그렇게 드시는 것이 일단 현명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한국인들이 술 마시는 이것도 좀 적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술에 대해서는 위암과 관련성은 혹시 어떻게 그런데 보세요? 이제 뭐 러시아가 사실은 더 독주를 많이 먹지만은 러시아가 우리나라보다 또 위암이 더 높지는 낮죠.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합 요인인데 이 술만 가지고 뭐 위암이 더 증가한다. 이게 촉발 요인이 되지. 그것만 가지고는 또 뭐 직접
적으로 위암 발생률을 높인다라고 보기는 조금. 오늘 술은 또 살짝 빠지는 건가요, 그럼요? 저 6개월 전부터 술 아니, 끊었습니다. 내가 참고해서 이야기해줄게. 술이 문제는 뭐냐면 기분 나쁘게 마시는 술 있잖아요. 아, 그것도 일리가 핫술, 있지. 핫술. 네. 저희가 이제 그 위암 환자분들을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면은 거의 다가 생각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많고 근심 걱정이 많고 불안감이 많고 이런 분들이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술을 마신다? 이러면 내가 볼 때는 화가 더해지면서 저번 시간에 했죠? 염자가 되죠. 예. 기름을 끼얹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의 위암 환자들은 그런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술이 나쁘다기보다는 화술을 먹는 게 나쁘다. 이렇게. 여기에서도 또 옥석을 가려드릴게. 오늘 옥석이 주제입니다. 술도 이게 중국이나 러시아라든가 추운 지방에서는 빼가리라든가 고량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자연에서 만든 술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보면은 화학주가 판을 쳐요. 이게. 근데 여기서 또 옥석을 가리자면 그게 사실은 화학주라는 게 조금 그 선입견을 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정류주와 희석주의 차이가 정류주는 이제 막걸리의 맑은 부분을 한 번 걸러내면 한 15도 전후에 그 정종이 되고 세 번 하면 40, 50도의 안동소주 같은 소주가 돼요. 그 대부분 꼬량주 이런 것들이 다 세 번 정류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10번 이상 연속 정류하면 에탄올 99%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물 탄 게 희석식 소주예요. 그러면 이걸 화학적으로 합성한 알코올은 아니에요. 타피오카라든지 밀가루라든지 그러니까 발효된 술들은 전부 탄수화물 전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연속 증류를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정제가 됐다는 겁니다. 이 99% 알코올만 남는 때까지 모든 원재료에 있는 여러 가지 좋은 물질들이 다 탈락하고 정제소금, 정제설탕이 나쁜 것처럼 희석식 소주가 나쁜 것은 99% 에탄올만 남은 정제 알코올이 이게 문제지. 맞아.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냐하니까 또 동의보감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술이에요. 두 번째 감초예요. 그만큼 술은 약인데 현대인들이 이것도 소금하고 똑같이 제대로 된 술은 약이 될 수 있어요. 반주 정도 해갖고. 그런데 이 시중에 나오는 술 자체가 정제도 있지만은 이게 웬만한 모든 가공 제품들은 거의 첨가물이 들어가요. 그럼 화학의 문제는 그 첨가물의 문제예요. 그게 근데 이제 더 문제가 근데 되는 그때 그 백주 먹었을 때 먹고 나서 얼마나 좋았어요. 아, 그렇지. 좋은 맥주는 약이지. 향도 좋고 수치도 없어. 그러니까 좋은 술은 정말 좋은 술. 잠시 긴급 발언하겠습니다. 네, 이 술로 가니까 갑자기 너무 얘기가 많은데 술은 저희가 다음에 한번 특집으로 마련해서 한번 하고 싶은 얘기를 쭉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다시 돌아가서 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제 헬리코박터균 요새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위암의 주요 원조 하나다. 이게 사실인가요? 그 헬리코박터균은요, 그 위 점막에 만성 염증을 일으키죠. 위암 발병 위험을 높이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는 헬리코박터균 감염률이 높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이유는 이 찌개 문화. 같이 먹는. 특히 이제 그 너무 뜨거운 걸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뜨거운 걸 먹어야 시원하고 이런 분들. 이런 경우에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너무 뜨겁게 먹어서 그 위장에 염증이 발생하게 되면은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 식습관, 식문화 때문에 복합적으로 작용된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에 대해서 좀 할 말이 있습니다. 할 말 좀 해주세요. 네. 그 이제 우주에 거의 그 지구의 불난 데만 보면 빨간 점들이 있어. 네. 이게 불의 원인이라고 봤는데 우리는 그게 소방차야. 그러니까 위암이 있는 곳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 있으면 요놈들한테 모든 원인을 다 제공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헬리코박터균이라는 것은 위산이 2.0 이하의 강산에서는 이게 자기 통제가 됩니다. 근데 위액이 묽어지거나 위산이 묽어질수록 이놈들이 쓸데없이 증식을 하는 거죠. 이게 너무 많이 증식이 되면 위 점막에 있는 과립구라는 이 면역세포와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과정에서 만성염증이 일어나요. 이게 결국 암으로 갈 수 있는데, 근데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 많이 발견된다는 것은 사실
위액 위산이 묽어졌다는 환경적 요인도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게 거시적으로 봐야지. 근데 이제 파일로르군이 이제 위산이 묽어져서 증식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위축성 위염이나 장산폐활성이 실제로 많이 생깁니다. 예. 그렇다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의 위암의 원인이다 이런 것은 불난데 불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불자동차가 원인이다 이런 거랑 좀 비슷한 맞아. 얘기라고 아주 할수 좋은 있습니다. 지적이야. 위험의 원인은 아니지. 위산이 묽어진 게 현대인들한테 가장 큰 문제예요. 사실. 왜 위산이 현대인들이 좀 묽어지? 자, 우리가 야생 동물들은 더러운 거, 오염된 거, 뼈째 먹어도 다 녹는 이유가, 살균되는 이유가 1.0 이하의 강산입니다. 그 1.0과 2.0은 10배의 농도 차이거든요. 지수록으로 가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우리가 농경 시대를 거치면서 위액이 한번 묽어졌어요. 또 지금 인스턴트 가공식품 정제 음식을 먹으면서 미식을 먹으면서 더 약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위액이 묽어진 게 사실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의 이 억제를 못하는 이런 환경적 요인과 많이 연결된다. 저희가 이렇게 지금 위암에 자극을 주거나 위암의 발생률을 높이는 여러 가지를 우리 외부 요인들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같은 조건에서 위암에 더 취약한 경우가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네. 왜냐하면 한의학적으로 보면은 위장이 약한 체질이 있어요. 네. 물론 이제 환경적으로 과식하고 습관이 안 좋은 사람도 있지만은 그거는 두 번째고 위가 기능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약한 체질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식습관하고 노화 과정을 거치면서 위가 집중적으로 탈라서 위험해서 암으로 발전되기 때문에 한의학에서 그걸 뚜렷하게 이야기해 놨어요. 위라는 것은 독특한, 한의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면서 독특하게 다루었어요. 그래서 위만 다스리면 만병은 없어진다. 우리가 이제 이동원 선생이 보토파라 그러는데, 그래서 그 선생도 그거 딱 정해놨어요. 위가 제일 싫어하는 게 몇 개가 있는데, 여러 가지 있지만, 특히 이제 오늘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섭이라든가 담이 들어오면 위는 굉장히 싫어해요. 섭담으로 인해서 노폐물이 생겨서 거기 어혈을 만들고 위 기능을 저하시켜 독소를 만드는 거. 두 번째는 위 자체의 에너지가 기의 흐름, 기체. 이거는 이제 주로 스트레스로 나타나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위가 굉장히 예민합니다. 장은 버텨내는데 위는 못 버텨요. 그냥 음식이 차단돼 버려요. 그러게 보니까 오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혈 같은 경우는 살아가면서 피가 탁해지고 피에 독소가 생긴다든가 이래 순환이 안 되게 되면 또 위에 혈액 공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위 자체가 기능이 떨어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환자를 보다 보면 위암이든 특히 위장 쪽에 염증이든 궤양이든 영식도염이든 내지는 위장 쪽에는 섭담 아니면 기체 아니면은 어혈로 나타나요.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이래 주면은 그 원인 치료가 되기 때문에 그러게 되면 이제 암 어떤 전이도 막을 수 있고 재발도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방을 같이 겸하는 것도 위장 치료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런 어쨌든 원인적인 접근에 따라서 또 치료에도 또 우리가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위암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어떤 짧은 팁 하나 좀 줄 수 있을까요? 그 현님께서 위암이 발생하는 원인을 아까 이제 습담이 있었고 또 이제 기력이 떨어지는 것들, 기체, 기체, 그다음에 어혈 네.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는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습담이 생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습이 생기지 않으려면은 천천히 먹어야 됩니다. 음식을 과식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과식하거나 급하게 먹는다면은 위암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또 담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으면 많이 생기니까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또 튀긴 음식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또 암이 발생할 위험성이 커지는 거예요. 또 스트레스에 민감하신 분들이 있어요. 열받으면 술 마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또한 이 칠정으로 인해서 또 암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를 제때 하지 않고 일하느라고 바빠서 아무 때나 먹고, 이걸 우리가 한의학적 음식 실절이라고 그러는데 밥 먹는 시간을 놓친다 이런 거죠. 이러고 일을 많이 해서 기운이 떨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비위기능이 떨어지면서 또 위암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위암이 발생하는 원인을 알면 이것을 어떻게 예방하는가는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방송 잘 들으시고 내 생활 습관 속에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알면 그거를 고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 볼 수 있겠죠. 네, 오늘 이렇게
위암에 대한 건강한 수다를 나눠봤는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님께서 짧게 진맥 한번 해주시죠. 네, 한의학에서 보는 위암의 발생 원인은요, 잘못된 생활 습관과 환경입니다. 만약에 내가 무엇인가 위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가장 먼저 내 생활 습관과 환경 중에 위장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소개해드려야 될 내용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또 이렇게 한 면을 저희가 소개해드렸고요. 앞으로 같은 위암이라 하더라도 다양한 사례와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여러분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저희는 한가닥뼈 건강한 수다를 나눠보았는데요. 저희를 통해 듣고 싶은 건강한 수다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으로 한가닥 수다!